우리는 스포츠 브랜드야. 우리는 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춘 근본의 브랜드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밟고 싶게 만드는 자동차예요. 안녕하세요,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 모데나 모델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데나? 좀 생소하죠?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마세라티의 라인업은 기블리 1번, 그란 스포츠, 그란 루소, SQ4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작년부터 마세라티가 라인업 구성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블리 GT, 이건 4기통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 다음 모데나, 모데나 S, 트로페오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모데나부터는 페라리에서 공급받은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1억 원대의 페라리 엔진을 품은 차, 어떤 차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마세라티는 굉장히 부자들이 타는 차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단순 차 가격이 비싸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세라티,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감가가 굉장히 심한 차량입니다. 또 요즘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편의사항이 다소 떨어지죠. 그런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 또 마세라티 브랜드의 감성, 또 마세라티만의 오리지널 배기 사운드까지. 그 중에 뭐 하나라도 꽂히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면 감가가 얼마가 되든 뭐 편의사항이 조금 떨어지든 그런 걸 신경 쓰겠습니까? 뭐 레인지로버도 마찬가지잖아요. 레인지로버도 뭐 서비스 센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차가 2대, 3대가 있는 사람이 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세라티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세라티를 살만한 재력이신 분들이 마세라티 하나만 있겠습니까? 어떤 꽂힌 포인트 하나만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 겁니다. 그 유지비 측면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실예로 오일 필터나 에어 필터를 갈 때 꼭 2개씩 갈아야 돼요. 본넷을 열면 꼭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이건 꼭 2개씩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사실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을 쓰는 게 좋지만 호환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마세라티도 호환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벤츠나 BM에 비해서 그 숫자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바꾸면 돼요. 뭐 호환품이든 바꾸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차량이라는 게 가끔씩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구동 개통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공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호환 제품을 쓰다가 공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테크니션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태클을 걸 수도 있다, 아니면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고객님이 호환품을 써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품을 쓰는 게 좋은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마세라티 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그런지 사실 부품 하나하나도 벤츠나 BMW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싼 부품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세라티는 기본적으로 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3년 동안 키로수 제한 없이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기타 소모품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마세라티만의 통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 요즘 브랜드들마다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있죠. 마세라티도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1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키로수 제한 없이, 물론 소모품은 포함이 안 되지만 파워트레인이나 중요한 부품들을 10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마세라티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뭐 어떤 게 바뀌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마세라티의 로고가 바뀌었어요. 로고가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던 마세라티의 로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빠지고 이 화이트랑 블루 색상으로만 좀 심플하게 이루어진 로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세라티의 예전 로고가 좀 더 임팩트 있고 멋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마세라티의 앞범퍼 디자인을 한번 보실 건데요. 사실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 기존에 그란 스포츠에서 보여주던 앞범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에 트림, GT 트림으로 가시면 기존에 그란 루소에서 보여주던 앞범퍼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마세라티 하면 요 3개의 에어덕트 구멍도 굉장히 마세라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세 개만 봐도 마세라티인 걸 알 수 있는데, 또 가장 큰 변화가 요 레터링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요 밑단에 그란 스포츠, 그란 루소 이런 식으로 은색 레터링이 있었다면, 이젠 위쪽으로 올라와서 모데나라고 검정 글씨, 뭐 프로페오라고 검정 글씨로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마세라티가 밑에 그란 스포츠로 있냐, 위에 이렇게 검정색 글씨로 있냐로 신형이냐 구형이냐 이렇게 차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하면 C필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세라티는 또 C필러에 이렇게 마세라티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요것 역시 은색의 이렇게 일자 라인이, 지금은 마세라티 로고만 있지만 이 마세라티 로고가 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일자로 라인이 이어진 마세라티 로고를 쓰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원이나 일자 라인은 뺀 마세라티 로고만 이렇게 블랙 처리를 해서 로고가 달려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원래 기존의 마크, 그 원에 일자 라인이 있는 마세라티 로고에 블랙 처리만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로 오시면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게 변경됐습니다. 사실 마세라티의 이 후면부 테일램프가 유형 K7을 좀 닮았다라는 사실 평들이 있었는데, 마세라티가 그걸 의식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경되어서 아주 보기 좋은 부분입니다. 자, 내부가 굉장히 큰 변화죠. 뭐 사실 요즘 차들이 페이스리프트만 돼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 정도 변화는 굉장히 소소한 변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세라티처럼 이런 보수적인 브랜드에서 이 정도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변경됐어요. 와, 기존에 이 계기판이나 이 디스플레이에 그 답 없는 파란색 인터페이스 알고 계신가요? 바깥은 그렇게 예쁘게 디자인해놓고 안에는 왜 그렇게 답 없이 파란색 디자인으로 해놨는지. 아니, 안에만 타면은 그 파란색을 보자마자 차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최신차스러운 UI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어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조그맸는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면서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것 같고, 요즘은 다 디스플레이 아니나 터치식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 공조기 버튼들이 물리식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세라티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공조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최신차다운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 충격적인 겁니다.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세라티에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요. 사실 그 옵션 좋다는 현대차에도 G90급으로 가도 유선 카플레이만 들어가죠. 무선 카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아니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안 써보신 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선 카플레이 한번 쓰잖아요, 무선 카플레이 아니면 카플레이 없는 차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물론 마세라티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즘 차들 출고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세라티는 특별한 인디비주얼 없고 일반 모델로 출고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출고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신차로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뭐 E클래스나 5시리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차가 커요. S클래스급으로 큰데, 이게 보니까 전장이 거의 G80과 비슷하고 전폭은 G90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상으로만 보면 대형차인데 희한하죠? 실내 뒷자리 거주성은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레그룸 같은 경우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먹 1개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앉아봤을 때 느낌은 뭐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아반떼와 소나타의 중간 정도 지점이랄까요? 사실 마세라티 뒷자리가 좁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G70보다 좁다, 거의 뒷자리는 포기해야 되는 쿠페 수준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충분히 타고 다닐만 한데 이 차 사이즈에 비하면 뒷자리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와, 굉장히 좋은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세라티는 3000rpm 이상부터 달릴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3000rpm 이상부터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멋진 배기 사운드까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배기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속이나 저 rpm부터 너무 시끄럽게 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럭셔리,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할 때 밟아줄 때만 배기음이 멋지게 터져줘야 하이엔드급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ZF 8단 미션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변속 느낌도 굉장히 경쾌해요.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BMW와 마찬가지로 코너 롤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코너에서도 차를 잡아 돌려도 차가 굉장히 롤이 많이 억제된 모습이에요. 충분히 일상 여경, 이런 그냥 작은 코너에서도 많이 저속으로 줄이지 않아도 차가 롤을 굉장히 잘 억제해주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하고 마세라티가 정말 근본의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역시 드라이브 모드를 여러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아이스 모드가 있어요. 근데 마세라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 아이스 모드가 뭔지 모르고 계속 쭉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길에 특화된 거 아니야? 아이스니까 빙판길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스 모드는 사실 마세라티의 에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얼음할 때 그 아이스가 아니라 Increased Control Efficiency의 약자의 ICE라는 버튼이고요. ICE,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코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 소리도 한층 더 차분해지고 차의 승차감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연료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지는 전형적인 에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세라티 오너분들, 아이스 모드 빙판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에코 모드로 생각해 주시고 주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 모드가 없어요. 뭐 파워트레인은 스포츠하게, 스티어링이나 서스펜션은 물렁물렁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게 인디비주얼 드라이브 모드인데, 마세라티는 인디비주얼 모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완벽하게 만들었으니 토달지 말고 타라, 이런 느낌인가요? 그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침 정차를 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마세라티는 오토홀드랑 HUD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얼마 전에 마세라티도 신형 SUV죠, 그리칼레가 공개됐는데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 마세라티스럽지가 않게 굉장히 최신 스타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옵션도 훨씬 더 요즘 차량에 맞게 편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리칼레에도 HUD는 들어갔지만 오토홀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오토홀드가 한번 써보면 정말 너무너무 편한 기능인데 왜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브랜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거는 스포츠카야, 스포츠에 중점을 둔 차야 라서 오토홀드를 안 넣어주는 걸까요? 마세라티 엔지니어 여러분, 오토홀드 있어도 이 마세라티의 감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토홀드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차도 더 잘 팔릴걸요? 자, 마세라티 하면 달리는 차잖아요. 안 달려볼 수가 없는데 한번 밟아볼게요. 와, 들려요? 들리세요? 이 변속할 때 뱅 사운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안 사요? 자,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 모데나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모데나는 이탈리아 도시의 지명입니다. 모데나라는 도시는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의 본거지이기도 하고요, 물론 마세라티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본거지 같은 도시가 된 거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녹차는 보성, 뭐 쌀은 이천쌀, 이런 게 유명한 것처럼 자동차는 모데나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에 모데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우리는 자동차 브랜드의 근본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밌고 훨씬 더 멋진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